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12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또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형수 씨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그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때문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검찰 때문일까? 이재명 때문일까?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형수 씨가 사망한 직후에 이재명은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 성과들이 검찰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지속적으로 압박 수사를 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이 반복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반복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분은 반복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나?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자꾸 증거를 만들어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이 없고 억울하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형수 씨 이전에 4명, 이재명과 연루된 사람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검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느냐. 조작,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억울하니, 검찰에 억울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고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 주변을 털어대니 주변 사람이 어떻게 견디냐. 그야말로 광기다. 광기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전형수 씨를 수사한 검찰은 지금 반복적으로 이재명은 반복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힘들어했다고 했는데 자 이것을 검찰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기록에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 26일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 단 한 차례 조사를 했다. 그리고 조사는 영상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 영상으로 다 녹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도 따로 없었다. 그거 한 번으로 끝냈지. 또 별도로 뭐 출석하라고 이런 것도 없다. 그래서 강압 수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뿐이 아니라 민주당은 김의겸 대변인까지 나서서 모두 검찰 탓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검찰 탓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검찰 탓일까 이재명 때문일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압수사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강압수사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 수사하는 태도, 검찰이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 과거처럼 뭐 폭력을 행사하고 뭐 폭언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나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과잉 수사, 또 별건 수사. 별건 수사 이런 것은 검찰에서 과거부터 계속 있던 거죠. 이런 사건 아니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별건 수사라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수사를 하다가 다른 죄가 발견됐는데 그걸 묻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별건 수사를 억지로 찾아내서 이것저것 다 뒤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수사를 하다가 연결된 사안에서 나오는 거는 수사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 과잉 수사 폭력 폭언 수사인데 일단 폭력 폭언 수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 시스템에서 그리고 과잉 수사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재명의 이야기라면은 문재인 정권 때도 자기 주변에 대해서 과잉 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과잉 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5명의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과 연루된 사람들, 극단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앞에 4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 검찰 때 수사를 받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이 한 사람만, 이재명의 비서실장 출신 이 한 사람만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 앞에 이 전영수 씨가 내가 검찰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뭐 그렇게 한 게 없죠. 자, 그리고 앞에 네 사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받았던 네 사람이 이것을 이재명 말대로 검찰 수사 때문이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가인 그러니까 폭력, 폭언 수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뭐 모래시계 검사 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요즘 검찰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압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검찰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주변이 주는 압박감이 더 심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이 없는 대명천지에 수사실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비밀 녹음 기능도 발달해 있고 함부로 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사 환경이다. 그러니까 폭언 수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과잉 수사가 있었을까? 과잉 수사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까지 갔을까? 뭐 어떤 별건 수사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이 들죠. 검찰에서 만약에 이 강압 수사, 뭐 과잉 수사든 폭언 수사를 강압 수사가 있었다면은 아마 폭로를 했을 겁니다.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특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망한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하고 아니 폭언을 했든지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사건을 엮으려고 했든지 그러면은 아마 다 폭로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고 또 그때는 이재명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죠. 다음에 이재명이 지지율 그때 1위도 나오고 할 때 이때인데 그러면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면은 이재명과 연루된 것을 강압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폭로를 다 했겠죠. 그런데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유서에 남겼을 겁니다. 유서에 나 이 검찰에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사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유서를 유가족들이 보고 분노를 하겠죠. 분노를 해서 유가족들이 공개를 할 겁니다. 당연히 공개하겠죠. 우리 가족이, 남편이, 뭐, 아버지가 이렇게 검찰의 강압수사, 뭐, 별건 수사든, 폭언 수사든, 과잉 수사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유서를 분노해서 공개를 하겠죠. 자, 일단 전형구 씨 것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서가 내용이 이 가족들은 공개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형구 씨도 지금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니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얼마나 붕괴를 하고 분노를 하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를 해서 여론화시키고 억울한 점을 풀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일단 전용구 씨도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일부 공개된 것을 보면은 이 공개는 아마 뭐 경찰이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 그 현장을 문을 따고 들어갔죠. 그 단계에서 확인된 것들이 지금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조작 이야기는 하나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6쪽의 유서 중에서 제일 첫 페이지가 이재명 대표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검찰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도 검찰 이야기는 나오기는 나오죠. 가령 이런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에게 하는 이야기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 본인이 받고 있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 건 한 3가지 되죠. 성남FC 후원금, 그때 정진상하고 같이 네이버에 40억 원 달라는 것을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네이버와 협상을 벌였던 그 수사.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죠.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이 비선 캠퍼 이재명 옆집 아파트 그거 경찰 수사. 그리고 지금 대북선검 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모천상 대리 조문한 것. 자, 이런 거. 이 검찰 수사는 이재명 본인 책임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명 때문이지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유세. 또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봐라 검찰 수사 때문이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맥락이 그게 아니죠.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왜 내가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되느냐. 나에게 공무원이니까는 하라고 주어준 그러니까 나에게 지시한 이재명 시장 책임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왜 내가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재명 시장이 계속 다 부인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는 내가 수사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검찰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때문이죠. 지금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으면서 발을 빼는 것도 이재명 때문이죠. 자, 이 상황에서 그 전에 지금 이재명은 그 이전에 있었던 네 사람의 이 죽음도 검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죠. 제일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과 연루돼서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이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죠. 2021년 12월 10일에 집에 유서를 남겨두고 나와서 다른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 유서를 공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공개를 원치 않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거기서 검찰의 강압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면 유가족들이 먼저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공개를 했을 텐데 공개를 안 했고 이 유한기 씨는 그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황무성 전 사장,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하는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그때 논란이 됐었죠. 이 유한기 씨는 개발사업 본부장인데 사장에게 퇴임 압박을 막 하는 녹음이 그때 공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설사 출신이죠. 자, 그런데 그때 유한기 씨가 황무성 전 사장한테 퇴임 압박을 하면서 정진상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다. 시장님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시장과 관련해서 7번 이야기가 나왔고 정진상을 8번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한기 씨는.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보니 같은 대장동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그 혐의가 불거져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단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관된 수사죠. 연관된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때도 검찰은 변호인이 다 입회를 했고 인권보호수사 규정을 준수했다. 자, 그렇게 폭언 수사, 폭행 수사는 없었다는 이야기고 또 유한기 씨는 주변에 내가 뇌물 혐의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돼서 참 억울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검찰이 무슨 없는 일을 캐내서 수사를 하고 했다기보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일어난 대장동과 관련해서 일어난 그것도 총괄 책임은 이재명 시장에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한기 씨의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났을 때도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는 안 하고 엉뚱한 데를 건드려서 참혹한 결과가 나와서 아쉽다. 자, 그러는데 뇌물 혐의 검찰에서 뇌물 혐의 수사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검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구조상 여러 가지 대장동 비리사슬에 지금 얽혀있던 그 과정에서 이런 비참한 일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한기 씨에 의해서 한 열흘 있다가 김문기 씨입니다.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런데 김문기 씨의 유서는 공개가 됐습니다. 완전히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김문기 씨도 회사 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 고발을 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이 다음날 그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런 말을 또 선거 과정에서 해서 지금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죠. 거짓말을 했다고. 자, 그러면 이 김문기 씨는 어떤 내용의 유서를 남겼느냐? 그때 KBS가 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보도를 했는데 유가족으로부터 단독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KBS 보도한 김문기의 그 유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장님 노트 2장 분량의 유서인데 제목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거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검찰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걸, 이 유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사장에게 하는 말인데, 그때 그 도시공사가 자기를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징계를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 안에서. 자, 그래서 검찰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문기는 이렇게 쓰죠. 유서에서 본인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김한배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갔죠. 그런데 당시 임원들은 공모 지침서 기준과 입찰 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회사에 대한 원망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내가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 회사에서 본인에게 막 다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도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덮어 씌웠다는 이야기죠. 그 검찰은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문기 처장은 뉴스에서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서 우리 회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줄곧 억울함을 회사를 상대로 토로를 했습니다. 뉴스에서. 뭐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검찰 강압 수사 이거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김문기 처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조사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 검찰 수사는 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서에서도 2차례 장군 수사를 받았고 회사 자체 감사까지 했는데 이 유세는 검찰의 강압 수사 이야기가 없습니다. 검찰이 나를 정말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었다, 없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압박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건 없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 원망,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을 내 개인 일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자,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는데 대기실에서 하나은행도 그때 대장동에 연루가 됐죠. 이모 부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변호사들과 함께 장군 조사를 받고 있더라. 나는 변호사 지원도 못 받았다.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서, 중징계를 하겠다는 그것을 이 김문기 처장에게 보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중징계, 본인은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회사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러니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자, 이런 상황. 배신감을 느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 별거 수사하고 없는 일을 막 만들어냈으면은 당연히 문제가 돼서 그 검찰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문재인 정권 검찰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죠. 민주당 정권인데 이재명이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자,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전영수 씨는 이 유서에서 첫 페이지부터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정치 이제 내려놓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린 5가지 이재명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는 그런 걸 남겼지, 뭐 검찰 수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이것도 문재인 정권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그 병사입니다. 질병이 있어서 그 이병철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폭로를 했던, 자, 이분은 그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을 내렸죠. 그건 당연히 유서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김혜경 씨 사용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거기에 나오는 배소연 씨의 지인인데 지인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는데 같이 그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도 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유서가 있었으면은 뭐 가족들을 공개를 했겠죠. 만약에 검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으면은.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폭언이나 폭행 수사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기 어려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검찰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 다 뒤집혀졌을 겁니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도 없죠. 그것 때문이라면. 그리고 별건 수사, 과잉 수사, 이것은 지금 그 수사를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을 겨냥해서 이재명 주변을 탈탈 털면서 했다면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자기 유력한 그 문재인의 후계자가 될 이재명 주변을 그렇게 별건 수사를 하고 탈탈 털었다, 없는 것을 뒤집어 쓰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전영수가 유일하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 이런 것들이 유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제일 앞장에 또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다 모든 극단적인 선택한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검찰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은 아니다. 검찰 때문이지 그게 이재명 때문이냐.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런 팩트체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